네, SK네트워크스 주민센터의 작은 도서관이 열렸습니다. 후! 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더 알차고 재미있게 꾸며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셀럽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하게 된 워커힐의 정명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화를 사랑하는 SK네트워크스 경영분석팀 박재흥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요즘 날씨 진짜 덥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맞아요. 축축 처지는 날씨인데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해 바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깨끗한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물고기를 보면서 스노클링을 하면 이 스트레스가 확 풀어질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매니저님은요? 에어컨만 넣으면 어디든 뭐 피서지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왕이면 눈이 시원하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쉴 수 있으면 거기가 제일 좋은 피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치기 쉬운 이런 날씨에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바다와 관련된 책과 영화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구성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과연 어떤 책과 영화를 추천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레고! 네, 우리 구성원들이 뽑은 바다하면 생각나는 책 첫 번째는 바로 화가가 사랑한 바다입니다. 이 책에는 바다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화가들의 그림과 함께 작품 해설이 실려 있는데요. 피카소, 모네, 고흐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유명한 화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개성을 지닌 18명의 화가들의 작품이 고화질 도판으로 실려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구성원들이 이 책을 추천해준 이유가 궁금한데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답변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바다와 하늘은 정말 마법이라도 걸릴 듯 사람을 홀리는 것 같은데 화가들이 사랑한 바다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 외에도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에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화에 표현된 바다를 구성원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한다라는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책에 소개된 18명의 화가 중에 몇 분의 전시에 제가 우연찮게 올해 몇 군데 다녀왔어요. 보통 전시는 작가를 위주로 꾸며진 경우가 많고 이렇게 바다, 같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된 전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화가들의 작품에 바다라는 주제의 그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미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술 해설가로 유명한 정우철 도슨트가 각 그림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랑 화가의 생애, 화풍, 작품을 더 자체롭게 즐길 수 있는 감상 팁까지 이 책에 남겨뒀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미술 작품이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빨리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성원이 추천한 또 다른 책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세계 고전 문학 모비딕입니다. 이 책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허먼 멜빌의 소설인데요. 책에서는 모비딕이라는 머리가 흰 거대한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포경선의 선장 에이앱의 복수담을 그리고 있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먼 에이앱은 동료들의 충고도 무시하고 흰머리 고래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데요. 고래와 3일이나 사투를 벌이던 끝에 선장은 물론이고 동료 선원들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납니다. 책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네. 벽돌이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맞아요. 두꺼워요. 그래서 두껍긴 해요. 예,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하고 첫 장을 넘기는 것조차 굉장히 큰 그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구성원들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빌어서 이 책을 꼭 완독해보고 싶다라고 추천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700페이지가 넘는 광대한 이야기들로 꽉 차여진 서사로 언제 한번 마음 잡고 도전해보고 싶은 책입니다. 단, 휴양지로 한 달 사이 휴가를 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책이 또 버락 오바마나 뭐 밥 딜런, 스티브 잡스 같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사랑한 책으로도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작년 이맘때쯤에 했던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셨어요? 네. 맞아요. 네. 거기 그 우영우가 주인공이면서 또 찐 고래 덕후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그 맞아요. 우영우가 좋아한 책이기도 하고요. 우영우에 보면 CG로 이렇게 향유고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고래가 바로 이 모비딕에 나오는 고래, 향유고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생생한 묘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설의 작가 허먼 멜빌이 실제로 젊었을 때 포경선의 항해사였다라고 해요. 사실 이 줄거리는 굉장히 좀 단순하거든요.
그 선장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 복수심에 휩싸여서 바다로 나가서 결국 파멸하게 되는 그런 심플한 내용인데 그런 심플한 내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고래를 향해 다가가는지에 대한 복잡한 심리 묘사, 그리고 배 안에서의 계층과 인종 간의 갈등, 그리고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어떻게 파멸에 가게 되는지에 대한 그 묘사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와닿는 점이 이 책이 사람들이 고전으로 인정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전문가 같아서 그죠? 네,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 말씀 하나가 계속 와닿거든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면서 경청하게 되는데 그 빨간 책방에 이동진 씨 같지 않아요? 굉장히 민망하지만 네. 제가 오늘은 박동진의 빙의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SK 네트워크스 구성원이 뽑은 바다와 관련된 책 마지막은요. 이 책이 왜 아직도 안 나오지 했는데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좀 보면요. 육지로 잡은 고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의 각종 시련들이 우리들 샐러리맨들의 모습 같아서 육지에서 노인을 기다린 소년을 보면 또 집에 있는 가족들이 연상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책이라고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투지를 가지고 묵묵히 달려가는 모습을 배우고 싶어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다시 내용을 곱씹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라는 추천글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노인이 바다 그리고 이 자신이 잡는 물고기들을 대하는, 고래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많이 다르다고 느껴졌거든요.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점에서 자연과 공존하고 그걸 이해하려는 모습이 좀 더 좀 먹먹해지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책들이 너무도 많이 소개가 돼서 저는 영화도 지금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영화 지금 빨리 한번 만나볼게요. 바다하면 떠오르는 영화, 첫 번째 영화는 리플리입니다. 자신이 하는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실제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리플리 증후군을 겪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찾아보니까 20년이나 된 영화인데 예,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놀랐어요. 네, 그중 한 분은 지중해 바다를 배경으로 속고 속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라고 리플레이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태리의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정말 이 남녀 주인공들이 여유롭게 이렇게 즐기는 모습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너무 부러웠고요. 예. 사실 그런 배경도 아름답지만 특히 여기 나오는 이 배우들 맷 데이먼이나 아니면 주드로 같은 배우들이 꽃미모 그런 것들이 정말 더 인상 깊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추천한 바다하면 떠오르는 두 번째 영화는 바로 그랑블루입니다. 영화 그랑블루는 자신의 아버지를 순식간에 삼켜버린 바다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안정감을 되찾게 되는 잠수부 자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못 보셨더라도 많은 분들이 포스터는 한 번쯤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란 바다 사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돌고래가 같이 있는 그 바다 포스터. 네네네. 설문에 답해주신 분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바다에서 시작해 바다로 끝나는 영화다. 아름다운 그 바다를 원 없이 볼 수 있는 정말 바다가 주인공인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랑블루 영화가 더 인상 깊었던 게 바다의 위험성 그리고 바다가 주는 편안함 그리고 이 두 주인공이 주는 우정과 경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양면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영화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아쉽죠? 네, 아쉽죠? 벌써, 아이고. 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아마 인생 영화로 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영화는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호랑이와 단둘이 표류하게 된 소년이 작은 보트 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과정을 정말 스릴감 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직접 관람을 했었는데 영상미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그 중간에 바다에서 해파리들이 발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명장면이에요. 네, 거기도 고래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을까 하는 그 영상미에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추천해주신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네. 명대사로 리처드 파커가 없었으면 난 지금쯤 죽었을 거다. 녀석이 무서워서 정신을 바짝 차렸고 녀석을 돌보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었다. 사실 이분이 몇 년 전에 아주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셨던 분이라고 해요. 네네. 주인공 파이의 대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 힘들었던 상황이 나를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하게 버티게 해주는 지지대였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아주 감동적으로 추천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 영화의 명장면을 꼽는다면 과연 어떤 씬을 꼽을지 궁금하네요.
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영상미 있었던 장면이 뭐 명장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영화가 유명해진 이유가 두 가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해서 또 유명해진 맞아요. 거기도 예. 하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게 만드는 이 영화에 깔려있는 복선들 이것들을 명장면이라고 꼽고 싶은데 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또 스포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를 그 침울한 배에 두고 혼자 떠나면서 외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미안해 뭐 이런 말 하는데 한글로 들리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재밌었고요. 예. 우리 명규님이 또 연기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이쯤에서 한번 연기 한번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 애절한 눈빛. 애절한 눈빛 카메라 보시면서 네, 오늘 바다와 관련된 책과 영화를 좀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첫 촬영이라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좀 그랬는데 너무 편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구성원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구성원분들께서 소개해 주신 책이라서 더 의미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과 영화를 보시면서 우리 구성원 여러분도 잠시나마 바닷가에 온 것처럼 힐링을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